네, 안녕하세요. 감독과지의 구본모 팀장입니다. 이번에 호주를 저희가 전지훈련을 다녀와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사실상 많이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이제야 한국 돌아와서 올리게 되는데 이제는 점점 이제 대한민국의 마스터즈 수영과 엘리트 수영의 그 갭 자체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정말 좋은 거고, 특히 이제 호주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점점 이제 마스터즈 대회, 이제 그 내셔널 마스터즈 시합 이런 데 보면 뭐 네이슨 에드리안 선수, 뭐 미국의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같이 참석을 해서, 물론 이제 엘리트 선수들은 그런 포상과 또는 그런 메달을 수여받지 못하지만 같이 참석을 해서 전 미국에 있는 그리고 전 호주에 있는 그런 모든 마스터즈 선수들에게 엘리트 수영을 전달을 하고, 그리고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지금 수영 문화가 미국이랑 호주에 자리 잡고 있는데, 한국도 점점 그런 문화가 자리가 잡아가고 있고 그건 정말 좋은 거고, 저 또한 지금 마스터즈랑 엘리트랑 경계를 최대한 허물고 같이 조화롭게 수영을 하는 그런 문화를 조금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마스터즈 선수님들께서 여러 가지 수영 영상을 보고 또 수영 클래스를 다니시면서 많은 거를 배울 텐데,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배우시겠지만 과연 엘리트 선수들이 그 엘리트 과정까지 가는 어떤 연습을 해야 하는, 그리고 또 어떤 과정을 겪는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시리즈별로 담을까 생각 중이고, 일단은 첫 번째 선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케일랩 드레슬 선수인데, 저번에도 많이 상당히 달았어요. 그 선수의 스타트나 돌핀킥, 그리고 그 선수의 이제 50m 스프린트 분석 경기까지 이제 많이 담았는데, 이번에는 이 선수가 조금 수영 빼고 그 외의 요소들을 조금 많이 영상에 담으려고 해요. 저희 엘리트 선수도 이 영상을 아마 볼 수 있겠지만, 수영이라는 운동 자체는 그 단 하루에 어느 정도 운동을 하고 그게 끝이 아닌 그 외부의 요소들이 상당히 많은 인플루언스를 해요. 그러니까 선수들의 휴식, 그리고 자기 관리, 그리고 먹는 거, 그리고 루틴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일단은 저희 선수들 또는 우리 마스터즈, 한국에 있는 모든 마스터즈 분들께 이제 엘리트 선수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훈련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 선수의 이제 조금 어떻게 훈련을 하고 뭐 지상 그리고 수영 훈련 이런 거를 최대한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려고 해도 사실상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수영을 하면서 겪었던 그런 경험들과 이 선수가 나와 있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종합을 시켜가지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해요. 케일랩 드레스 선수의 이제 영상을 보시게 될 거고, 이 선수의 이제 데일리 루틴이라고 하는데, 데일리 루틴은 선수한테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영어로 periodization이라고 해가지고 코치랑 이제 선수랑 특정 시합을 위해서 1년 정도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데, 뭐, 1월 달부터 3월까지는 뭐 킬로미터 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지상 운동을 늘린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뭐 격주별로 아니면 달별로 이렇게 다 세분화 시켜가지고 뭐 첫 달은 뭐 지상 운동 몇 개, 그리고 뭐 수영 몇 개, 뭐 총 몇 킬로미터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운동이 들어가 있을 거고, 두 번째 달은 이제 뭐 시합에 맞춰져 있는 스프린트 훈련 뭐 이것저것, 그리고 뭐 시합, 제일 중요한 시합 뭐 이런 케일랩 드레스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나 올림픽 이런 대회겠죠. 이제 그런 대회에 맞춰가지고 이제 루틴을 짜는데, 그 루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이 선수의 개인 에브리데이 데일리 루틴이 정말 중요해요. 데일리 루틴이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큰 틀의 루틴이 지켜진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생각보다 상당히 타이트해요. 이 선수의 데일리 루틴은 부다페스트에서 메달을 7개나 땄는데 뭐 저병도 하고 자유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종목을 하고 있는데, 뭐이 선수는 평형도 잘하고 배영도 잘하고 상당히 빨라요. 이 선수는 스프린트 50m에서는 뭐 케일렛 드레스 선수랑 비슷한 마이클 앤드류 선수도 있고, 지금 이제 새로운 세대 선수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종목을 잘 하려고 하고 잘 해야만 되는 이런 선수들은 하루 루틴이 상당히 빡빡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제가 알기로는 7시 반쯤에 7시에서 7시 반쯤에 이제 일어나 기상을 한 다음에 뭐 인터넷은 이 선수가 키우는 이제 강아지 제인이라고 있는데 그 제인이 깨워준다고는 해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오트밀이랑 그리고 거기에 꿀을 발라서 먹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먹는 이유는 일단은 오트밀과 꿀은 상당히 오트밀 자체가 먹어보신 분도 알겠지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오트밀을 많이 드시는 이유가 일단은 섬유질이 많고 그리고 탄수화물이 적고 프로틴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이제 체중 관리하기도 편하고 뭐 맛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오트밀만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뭐 꿀이랑 같이 발라서 먹는데, 근데 이거는 이거랑 상관없는 얘기인데 오트밀이랑 간장이랑 살짝 비벼서 먹으면 상당히 맛있어요. 거기에 계란 풀어서 먹으면. 하여튼 저도 그렇게 많이 먹었었고, 그 다음에 오트밀을 먹고 이제 8시부터 10시까지 수영 운동을 해요. 수영을 하고 또는 지상 운동을 먼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학교 시스템에 맞춰서 어떤 게 먼저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수영이 지금 당장 이제 오프 시즌 때는 수영이 많이 필요 없는 날에는 지상 운동을 먼저 한다고 해요. 근데 그런 날에는 일단 간단하게 한 뭐 10분에서 20분 정도 조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폼 롤러 그리고 트리거 포인트라고 이제 물리치료사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수영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런 어깨 관절이나 무릎 그리고 고관절 쪽이 타이트해져요. 상당히 타이트해져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테니스 공이나 아니면 폼 롤러로 그런 부분을 자극을 시켜서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데, 그런 과정을 선수들은 항상 해줘야 돼요. 매일같이 해줘야 운동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부상 방지에 제일 큰 도움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20분 훈련이 끝나면 이 선수가 이제 지상 운동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뭐 그 대학교에 있는 시스템에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짐을 가가지고 대부분 올림픽 리프트, 뭐 스네치, 뭐 클린 앤 저크, 뭐 다이브, 뭐 점프, 박스 점프 여러 가지 하는데, 제가 조금 이따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이제 그거를 하면서 12시? 그러니까 4시간을 운동을 하는 거죠, 오전에. 12시에 와서 이제 대부분 일 처리를 하고 30분 정도 잔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엘리트 선수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1시간 이상 자면 조금 몸이 풀어지면서 이제 몸이 조금 느슨해지면서 몸이 다시 깨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저도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 딱 자면 그 피곤함도 사라지고 상쾌하고. 이 선수도 30분 정도 자고 아예 못 자면 그냥 보통 비디오 게임이나 이런 거 한다고 하고, 이제 3시부터 다시 수영을 해서 5시까지 수영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 선수가 보면 막 저는 사실상 저 시대 때는 그렇게 뭐 뭘 먹는지가 그렇게 중요하기보다는 어떤 운동을 하는지가 더 중요한 트렌드였는데, 요새는 선수가 어떤 걸 먹는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휴식을 취하는지도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는 지금 보통 오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트밀이랑 꿀을 먹고, 오후에는 대부분 뭐 치킨이나 뭐 닭이나 뭐 비프, 뭐 소고기 아니면 이제 해산물 종류를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자기가 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다른 선수들 보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보면 뭐 어디 특정 음식 회사에서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던데, 이 선수는 자기가 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3시부터 5시까지 또 오후 수영을 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뭐 아예 그냥 수영에 관한 그런 거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쉰다고 하는 표현이 조금 일반인들이랑 달라요. 엘리트 선수들은. 일반인들은 뭐 친구랑 나가서 놀거나 또는 뭐 집에서 뭐 어떤 액티비티를 하거나 뭐 게임을 하거나 뭐 그런 걸 하는데, 이 선수를 보면 일단은 와서 저녁을 먹고 다시 스트레칭을 조금 하고, 그리고 이제 컴프레션 이제 셔츠, 그러니까 딱 달라붙는 옷 있잖아요. 위아래로 전신을 입어서 이제
혈액순환을 해가지고 조금 이제 젖살이나 아니면 근육 뭉친 걸 좀 풀어준다고 하고, 거의 대부분 나가서 뭔가를 하지는 않고 집에서 친구를 초대해서 같이 쉰다든지 뭐 같이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쉰다고 하더라고요. 그 엘리트 선수가 쉰다는 뜻은 진짜 확실히 내일 훈련을 위해서 잘 쉬어야 돼요. 뭐 어디 가서 뭐 친구랑 나가서 놀고 그거는 쉬는 게 아니라, 그거는 또 다른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몸을 피곤하게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쉬는 것도 선수한테 정말 중요하고, 뭐 10시 반에 자가지고 또 다시 뭐 7시 일어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선수의 데일리 루틴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지면서 그게 습관이 되면서 이제 선수와 코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합작, 그 피리어다이제이션이 완벽히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케일렙 드레스ler의 스위밍 세트는 사실상 저도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 그렉 트로이라는 이제 코치가 이제 케일렙 드레스 선수의 코치인데, 이 코치도 상당히 유명하죠. 그 코치가 이제 말하는 인터뷰에서 최대한 발췌를 해가지고 이제 어, 조합해가지고 만든 수영 세트가 이거예요. 일단 뭐 케일렙 드레슬 스프린트 세트고, 25 이제 60개, 여기는 야드죠, 미국은 야드라고 하고, 25m를 60개를 하는 거예요. 최대한 빠르고 다이빙하고 다시 걸어서 돌아오는 거죠. 이 과정을 1분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다이빙을 해서 이제 턴 피니쉬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 they are all feet on wall finish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턴을 해서 이제 터치를 하는 거죠, 발로. 그런데 이 선수가 캘렙 드레 선수가 보통 이제 야드에서는 9초 정도, 8.9에서 9초 정도를 다닌다고 해요. 60개를 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미터로 계산하면 25m를 턴 피니쉬로 했을 때 9.9초에서 9.99초에 다닌다고 해요. 60개를 다. 그래서 이 연습의 목적은 스프린트 지구력이죠. 딱 이 선수가 25m 하나를 뭐 8.2초에 나왔어요. 근데 다른 거는 다 8.9초, 뭐 9.5초, 막 10초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60개를. 그러니까 하나만 잘 나온다고 해서 선수가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코치가 스톱워치를 잘못 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퍼센티지적으로 봤을 때 시합에서 이 선수가 8.2초가 나올 확률은 적은 거죠. 그 대신 이 선수는 다 25m를 9.9초에 그러니까 턴 피니쉬를 했을 때 이걸 60개를 한다면, 이 선수는 시합에서 50m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25를 9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리고 선수의 자신감도 생겨지고, 선수가 이제 나는 할 수 있구나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가 않은 거죠, 시합장에서. 이게 바로 이 수영 프로그램 만들 때, 물론 스포츠 과학적으로 뭐 젖산 수치, 뭐 EN2, EN3 어느 기록, 심박수에 맞춰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수가 다이빙보드 올라갔을 때 내가 연습을 정확히 잘 한 선수는 자신 있어요, 시합에서.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한 건 중요하지만 그 많이 한 것을 얼마큼 성공적으로 잘 했냐, 그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60개를 한다고 해요, 25m를. 그래서 9.9초 정도 하고, 그 그렉 트로이라는 이 케일렙 드레스 선수가 이제 드레스 선수의 코치가 말하기를, 대부분 이제 미국 대학교 컬리지라고 하죠. 컬리지 이제 스위에 쓰는 수영 선수들은 대부분 남자는 이제 야드로 했을 때 뭐 9.5에서 9.8은 유지를 해야 되고, 여자는 10.5에서 뭐 10.5초 정도를 유지해야 된다. 여자는 턴 피니쉬를 했을 때 12초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뭐 이 연습의 목적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프린트 지구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더 스프린트 훈련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그리고 이 몸 안에 이제 모든 그런 시스템을 9초에 다녀도 지치지 않을 정도로 몸을 만들어 놓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상 수영이란 게 스포츠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는 별로 없어요. 논문도 별로 없고, 엘리트 선수의 상대로 논문을 쓴 스포츠 과학 전문지나 아니면 뭐
대학원, 아니면 대학교 논문은 사실상 그렇게 별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많이 없고. 그게 이유가 뭐냐면, 일단 물 밖에서 잴 수 있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달리기나 뭐 하이점프, 뭐 롱점프 이런 거는 밖에서 카메라랑 그리고 특정 장치로 잴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물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결국 코치의 느낌과 경험과 선수의 느낌 그리고 선수의 경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신뢰가 가는 상황이 아직까지는 수영 이제 세계에는 있고 이 선수가 조금 무식하죠. 25m를 60개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무식한데, 생각해보니까 저희도 매주 토요일 날 25m 60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이게 스포츠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싶지만, 사실상 수영이란 거는 아직까지, 어, 그렇게 숫자적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그거를 이제 선수한테 말을 해주고, 아직 그렇게 발전되거나 아니면 어드밴스한 그런 스포츠 과학의 수영은 아직까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코치의 감이나 선수의 감,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토대로 많은 좋은 선수들이 아직까지 미국에서 배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배출이 잘 되는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 또한 그런 코치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펠프스 선수, 뭐 케일리 레데키, 뭐 너무 정말 많은 선수들이 많은데 그 선수들이 코치 한 명한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코치한테 갔다가 옮겼다가 뭐 어려서 컸다가 좀 커서 다른 데 가서 이런 게 많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코치들이 다 잘하고 다 수영에 대한 감이 좋고 이런 것들이 결국엔 스포츠 과학보다 더 신뢰가 되고 탄탄한 그런 어떤 그 미국 수영의 제일 좋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고 기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선수가 지금 제일 집중하고 있는 게 이제 킥 세트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저 또한 스포츠 과학을 전공을 했지만 스포츠 과학이란 게 전공을 하면 할수록 정말 디테일해지고 어려워지거든요. 막 말도 안 되는 뭐라고 하지 뭐 젖산 뭐 마지막에 거의 이제 제가 배울 때 이제 학계에서는 젖산이 진짜 있냐 없냐 뭐 아니면 칼슘이 얼마나 젖산에 영향을 많이 미치냐 뭐 그리고 숨이 얼마큼 이제 심박수가 얼마큼 올라갔을 때 젖산 수치가 다를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상 제가 여태까지 제일 관과했던 게 제일 기본을 무시하면서 어려운 것만 가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 또한 이제 제 안에서 충돌이 많이 있었고 근데 이 케일렙 드레스 선수가 2017년도에 이제 이 시합을 뛰면서 이런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너무 제일 심플한 게 제일 좋을 수도 있는데 굳이 어려운 걸 찾아가지고 어렵게 설명하고 선수들한테 소통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되게 고민이 많은데 이 킥 세트를 보시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많죠 뭐 100m 20개니까 많은데 그렇게 막 무식하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케일렙 드렐 선수 코치가 하는 말이 음, 간단해요. 다리에 있는 근육들이 몸에서 차지하는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만큼 이 근육이 많이 차지하고 제일 많이 쓰이고 수영에서 그만큼 공기가 더 많이 필요하다. 정말 간단한 생각인데 이걸 제가 되게 많이 간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킥이 그만큼 수영을 시합을 뛰면서 그만 공기가 많이 필요하고 이제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피가 많이 다리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런 거를 운동을 하지 않으면 미리 시합 전에 확실히 잡아놓지 않으면 시합에서 흔히들 말린다고 하죠. 킥이 말리기 때문에 킥을 상당히 많이 신경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하루 또는 두 번째 이제 1 or 2 세션 정도는 그냥 킥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100m 20개인데 이거는 이제 오리발이랑 패드를 끼고 이제 뭐 롱코스에서는 2분, 뭐 쇼코스 야드에서는 1분 45초 사이클을 하는데 갈 때는 25킥,
최대한 빠르게, 그러니까 오드 에이븐, 그러니까 홀수 짝수죠. 오드는 이제 홀수고 25킥을 최대한 빠르게 해요. 그 다음에 50m를 5번에 한 번씩 숨을 쉰 다음에 또 25m를 최대한 빠르게. 근데 이것도 해보신 분은 아마 해보세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25킥을 엄청나게 빠르면 심박수가 빨리 올라가고, 그거를 또 50m를 5번에 한 번씩 숨을 쉬면서, 이거는 천천히 해도 5번에 숨을 한 번씩 쉬면 정말 힘들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25킥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100m를 100m 자유형에서 첫 번째 25는 킥이 상당히 빠르고 나머지 25, 그러니까 75를 돌고 와서 나머지 25를 할 때 상당히 숨이 많이 딸리는 느낌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게 킥이 죽으면서 이제 하체가 가라앉고 상체로 수영을 하다 보니까 숨이 더 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을 아예 이제 없애기 위해서 이런 세트를 하죠. 그리고 이제 짝수 이제 100m에서는 25 스프린트를 한 다음에 자유형 스프린트를 하죠. 그 다음에 50m 킥을 차요. 그 다음에 25m 노브리딩으로 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이 홀수 짝수 100m 다 보면 100m 자유형 시합을 시뮬레이션으로 다 파트별로 나누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멋있는 것 같고 간단하면서도 생각하기 어려운 세트죠. 그리고 이제 뭐 화요일날 이걸 한다고 해요. 그리고 목요일날은 75 최대한 빠르게 킥을 차는 건데, 여기서 물음표가 2개가 있죠. 이거는 그날 선수의 컨디션에 따라 많이 달린다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케일랩 선수가 47초 00이에요. 100m 자유형이. 그러면 75m를 47초 00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킥이 좋은 친구들은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이제 시합 기록은 느린데 킥이 엄청 좋은 선수들이 있어요. 이런 선수들은 쉽게 맞추겠지만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이제 엘리트 선수들이 봤을 때 수영도 잘하고 킥도 다 좋아요. 대부분. 그래서 그거를 75m를 최대한 빠르게 하는 거죠. 뭐 저형 같은 경우는 49.9에 나와야 되고, K11 자형은 뭐 47초 빵빵, 아니 뭐 46초 9인가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런 기록이 나와야 이제 그거를 최대한 많이 유지를 하는 거죠. 그 기록을. 그리고 75를 하고 200에서 500m 정도 리커버리를 한다고 해요. 정말 이거는 되게 퀄리티가 좋은 세션이죠. 퀄리티가 좋은 세션이 뭐냐면, 이거는 코치들이 대부분 전날에 선수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 내일 이거 할 건데 너네가 알아서 준비해. 이러면 선수들은 그냥 저녁 먹고 이 생각만 해요. 내일 어떻게 수영할지. 나가 놀지도 못하고 이러고만 집중을 하죠. 그냥 24시간 그냥 풀타임 애슬릿이에요, 애슬릿.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선수의 수영 세션을 알아봤는데, 저 또한 이제 이제 지상 운동 3개를 하고 수영을 10번 했거든요. 월요일날 2번, 화요일날 2번, 수요일날 2번, 목요일날 2번, 금요일날 2번, 그리고 토요일날 1번. 이렇게 해서 10번에서 11번 정도를 했는데, 대부분 수요일날 오전이나 금요일날 오전에 쉬었어요. 이제 코치가 이제 11번 이상은 조금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10번 정도에서 9번 정도를 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한 5년, 6년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근데 이 선수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저랑 같은 양의 이제 수영을 소화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저와 이 선수의 큰 차이점은, 물론 완전히 저의 몇 단계 레벨 위의 선수이긴 하지만 같은 훈련을 하더라도 이 선수는 아마 더 쉬는 거에 집중을 했을 거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참 코치의 능력, 그리고 선수의 탤런트, 그리고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 이런 요소들이 다 하나하나 합쳐져 가지고 어떠한 선수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뭐 그 선수보다 훨씬 더 그런 부분에서 컨트롤이 부족했던 부분이죠. 연습 또한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아마 이 선수보다 열심히 안 했을 거고, 잘 쉬었다고 하지만 이 선수보다 잠도 덜 자고 쉬는 거에 집중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의 갭 차이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연습은 다 잘해요. 열심히 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다른 부수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더 자신을 컨트롤하고 자신을 잘 참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거 있지만 잠깐 동안 미루어 두고 이런 마음가짐이 선수와 어떤 선수 A와 선수 B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렉 트로이라는 이 코치가 왜 스프린터는 많이 하면 안 되냐 라는 의문을 항상 이제 미국 수영연맹에 던졌단 말이에요. 미국 아시겠지만 스프린터는 50m, 100m 밖에 안 하니까 굳이 그런 많은 연습을 할 필요가 없다 라는 보고된 것도 없고 논문도 없고 뭐 밝혀진 스포츠 과학 뭐 그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스프린터는 50m, 100m만 하니까 굳이 1500, 400 하는 선수보다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스프린터들은 양보다 질이고 그 질 안에서도 이제 되게 좋은 테크닉과 퀄리티 있는 이제 수영을 해야 되는데 이 그렉 트로이라는 코치는 스프린터도 7000m를 할 수 있다. 근데 7000m를 다 좋은 테크닉으로 하면 3000m를 좋은 테크닉으로 하는 선수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가짐이죠. 근데 이런 마음가짐이 일반 엘리트 선수한테는 통하지가 않아요. 정말 특별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엘리트 선수한테만 통하는 거죠. 그리고 물론 선수와 이제 코치와의 신뢰 관계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7,000m 한다는 거는 솔직히 스프린터가 아직까지도 너무 많기는 하지만 그 7,000m에서 예를 들어서 메인이 2,000m고 나머지 5,000이 드릴이라면 테크닉 훈련이라면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알렉산드라 퍼퍼프라는 러시아 그리고 호주 국적을 갖고 있는 선수가 있었는데 처음으로 48초 내려간 선수죠. 자이언팩이. 근데 그 선수는 5,000m를 1분 10초 페이스로 진짜 100m 스프린트 하는 것처럼 그런 테크닉을 가지고 천천히 해요. 그러니까 이 그렉 트로이라는 수영 코치도 이제 그 시대 때의 사람인데, 빨리 하려면 어떤 스프린트 연보를 빨리 하려면 천천히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다양한 요건에서 다양한 요소를 섞어더라도, 그러니까 뭐, 오리발을 차든, 푸부위를 끼든, 뭐, 뭘 하든 다 똑같아야 된다. 근데 그 똑같게 수영을 하려면 그만큼 연습 양도 많아야 되고, 그 많은 양에서 최대한 퀄리티가 좋은 훈련을 해야 된다는 철학을 갖고 있는데, 사실상 이거를 버티는 선수가 몇이나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하여튼 간에 좀 대단한 선수인 것 같아요. 저희는 항상 보면 이 선수 시합에서만 보고 멋진 기록만 나오는 것만 봤는데, 이 선수의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힘든지, 이거는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딱 알아보니까 상당히 대단하네요.